안녕하십니까, 텐입니다. 이 아이폰을 받고 사용한 지도 벌써 한 달이 다 되어가네요. 사용 후기를 조금 더 빨리 알려드리고 싶었는데 밀린 일정들 때문에 이제야 올려드립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이 아이폰을 받고 사용을 하면서 가장 크게 느낀 점으로는 생각보다 이 아이폰 13 프로와 크게 다른 점이 없었다는 겁니다. 뭐랄까, 전면의 AOD와 다이나믹 아일랜드를 제외하면 개인적인 후기로나 아니면 기능적으로나 큰 차이가 있진 않았죠. 이것들은 할 말은 많은데 순서대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후기의 순서는 디자인, 디스플레이, 카메라, 배터리, 그리고 그 외 성능 및 기타 사용성 순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RT도 패션이다. 먼저 디자인은 이미 전에 언박싱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이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냥 아이폰이죠. 그래도 아이폰은 디자인이 바뀌지 않아도 워낙 완벽한 느낌을 주었기 때문에 매번 그랬듯 이번 역시 프로보다는 호가 많았던 것 같고요. 다만 이번에 카메라의 렌즈 크기가 더 커지면서 확실히 이 부분은 눈에 띄긴 합니다. 이번에 다른 유튜버분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각 색상별로 다 실물들을 봤었는데 다들 이 렌즈의 크기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이 카메라는 센서의 크기가 커질수록 이미지의 퀄리티도 좋아지는 게 맞기 때문에 마냥 아쉽다고만 하기는 힘들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이 손바닥만한 아이폰의 크기를 생각을 해보면 언밸런스한 느낌을 주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로 맥스로 가신 분들은 이 폰의 크기와 렌즈의 크기가 좀 밸런스가 맞을 것 같죠? 그리고 앞서 말했듯 이 색상도 실물들을 다 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스페이스 블랙 색상이 가장 예뻤습니다. 이전 그레이빛이 아닌 확실한 블랙톤으로 보였고요. 그로 인해 이 렌즈가 큰 부분도 톤온톤으로 조금 가려주는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그렇다고 실버가 별로인 건 아니죠. 스페이스 블랙과 딥퍼플은 새로운 색이라 봐도 되고 골드도 해마다 조금씩 톤이 바뀌었는데 이 실버 색상만은 색이 꾸준히 유지가 되는 걸 보면 스페이스 블랙 색상과 함께 근본색인 건 확실하니까요. 이 색에 있어서는 실물들을 꼭 한 번씩 보시고 구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버의 경우 이 스테인리스로 된 사이드 부분이 12 프로 때는 모르겠는데 이전 11 프로 실버까지만 해도 애플워치 스테인리스 마냥 바람만 닿아도 기스가 나는 느낌이었는데 이번 제품은 케이스를 끼고 빼고 막 해도 기스가 생기진 않더라고요. 다른 색상과 같이 이제는 실버에도 위에 마감을 하는 걸까요? 이 점에서는 매우 좋았습니다. 다음은 디스플레이입니다. 디스플레이는 슈퍼 레티나 XDR 디스플레이를 사용했고 이것도 전작과는 큰 차이가 보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특이점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먼저 다이나믹 아일랜드를 볼 수 있겠죠? 이건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익숙해지긴 했지만 생각보다 거슬리는 부분도 있었고 사용성에도 크게 도움이 되는 편은 아니었습니다. 이 다이나믹 아일랜드는 사용자의 편리성을 높여주는 것보다는 그저 애플의 기술력을 뽐내주는 용도로 보인달까요? 사실 이거 없어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그럼에도 이 미친 UI를 보여줘서 그래, 이게 애플이지? 라는 느낌을 주기도 했죠. 아직은 모든 앱마다 다 호환이 되는 느낌은 아니지만 음악을 들을 때 위에 표시가 되거나 전화가 와도 이 윗부분에서 동그란 형태로 알림이 오는 건 좋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것도 제가 가로로 아이폰을 사용하고 있을 때 전화 알림은 조금은 어색하게 오더라고요. 이것도 언젠가는 조금 더 자연스럽게 업데이트를 해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외 서드파티 앱들에서 더 많이 지원이 되면 좋겠죠. 예를 들어 네이버 지도에서도 애플 지도처럼 다이나믹 아일랜드를 사용할 수 있게끔 말입니다. 근데 이런 건 머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외 좋았던 UI는 화면 녹화나 녹음 시, 그리고 페이스 아이디, 타이머 등이 있습니다. 다이나믹 아일랜드를 정리를 하자면 생각보다 그렇게 사용도가 좋은 건 아니지만 애플의 기술력을 볼 수 있는 점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사용성이 있어 이 다이나믹 아일랜드가 사용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 디스플레이는 1000니트의 밝기, 야외 최대 2000니트의 밝기를 보여주고요. 또 전작과 같이 120Hz 프로모션이 탑재가 되었습니다. 이는 전보다 조금 더 발전된 가변 재생률을 제공한다고 하는데 아니 그건 그거지만 프로 버전이 아닌 일반 14 모델에도 이 120Hz는 넣어줬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성능이 덜 하더라도 말이죠. 그리고 다이나믹 아일랜드 다음으로 이번 아이폰 14 프로 디스플레이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바로 AOD입니다. 이게 처음에는 드디어 넣어졌구나 했는데 사용하다 보니까 조금은 아쉬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게 애플이기 때문에 조금 더 완벽한 기능을 보여주길 바란 것도 있지만 처음 2주 동안은 오히려 거슬렸고 지금 저는 꽤 익숙해졌지만 주변 분들과 함께 있을 때 스마트폰에 알림이 온 것 같아서 제 아이폰에 계속 눈이 간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갤럭시와는 달리 잠금 화면에 사진까지 함께 AOD가 되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폰이 켜졌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검은색 안 돼? 안 돼. 계속 네트워크 될 거 아니야? 안 돼. 좀 거슬리는데? 그리고 알림도 함께 AOD가 표시가 되기 때문에 어떤 앱에서 알림이 왔는지 항시 표시가 됩니다. 이 부분에서 불편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고요. 알림을 끄면 아예 잠금화면 자체에서도 표시가 안 되니까 이것도 조금 더 세부적인 설정 업데이트가 되면 좋을 것 같고요. 더불어 배경화면 전체 AOD가 아닌 갤럭시처럼 시간 정도만 표시를 해주는 AOD도 업데이트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익숙해져서 괜찮으나 주변에서 눈이 간다고 하는 게 생각보다 많아서 스마트폰을 뒤집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AOD는 주변이 어두워지면 그에 맞게 밝기 조절이 되는데 이 또한 밤에는 가끔 거슬릴 때가 있어요. 하지만 이것도 익숙해지면 괜찮습니다.
스마트폰을 뒤집으면 AOD가 꺼지고 또 스마트폰을 오래 사용을 안 하면 수면 시간으로 인지를 하여 AOD가 꺼진다고 하네요. 이건 주변 유튜버분 피셜이었습니다. 그리고 수면 모드로 설정을 해두면 그동안 이렇게 AOD가 꺼지는 걸 볼 수 있죠. 이 AOD 사용에 있어 걱정이 되는 점이 한 3가지가 있다고 보면, 하나는 생각보다 이 AOD가 너무 밝다이고요. 그래서 앞서 말했듯 무심결에 눈이 가는 그런 현상이 있었던 거고요. 두 번째는 버닝 현상이 걱정이 되긴 하는데 이건 조금 더 사용을 해보고 조금 더 많은 분들의 후기를 들어보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가 바로 이 배터리 타임이죠. 이게 AOD긴 해도 생각보다 밝기 때문에 이 사용 시간에 지장을 주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요. 물론 AOD를 끈 것보다는 평균 한 3에서 5% 정도는 배터리 소모가 더 있는 느낌이었지만 생각보다 이 AOD가 배터리 타임에 그렇게 큰 지장을 주는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이는 후에 배터리 얘기를 할 때 조금 더 얘기를 해볼게요. 돌아와서 이 AOD가 작동이 되는 방식과 배경화면 색을 분석해서 AOD로 표시를 해주는 것도 흥미롭고 좋았지만 밝기 조절과 알림을 비롯한 조금 더 세부적인 설정이 가능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저번 영상에서도 말했지만 요즘에 많은 유튜버들이 사용하시는 이데일 비율이나 저처럼 아이폰이나 갤럭시 비율을 맞춰 올린 영상을 보는 경우에는 이렇게 윗부분이 조금 더 침범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점도 어색하기 때문에 불편하다고 느낄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이렇게 말했지만 디스플레이에서 애플을 까기는 어렵죠. 이번 다이나믹 아일랜드와 AOD도 이 사용성에 있어 조금 아쉽다는 거지, 역시 애플은 애플이구나 라는 느낌을 주기에는 충분했습니다. 다음 카메라를 보겠습니다. 저같이 연락할 사람이 많이 없는 찐따는 스마트폰으로 카톡이나 전화를 하는 것보다 바로 이 카메라를 자주 사용을 하거든요. 일단 저는 사진을 찍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라 이 스마트폰 카메라에도 조금 집착을 하는 편입니다. 이번 카메라의 스펙을 빠르게 말을 해보면 48메가픽셀의 메인 카메라, 12메가픽셀의 울트라 와이드, 12메가픽셀의 세배 망원, 12메가픽셀의 전면 카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 요즘 스마트폰의 이 물리적인 스펙은 중요하긴 하나 아주 크게 중요한 편은 아닙니다. 물론 좋아지면 좋은 거지만 요즘에는 프로세서를 통한 후처리 기능으로 이미지 컬이 좋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뭐 애플의 AP는 유명하니까 이 후처리 기능도 더 좋아질 거라 생각을 했지만 저는 이번 아이폰 14 프로 카메라에 기대를 했던 점이 있습니다. 그건 전체적인 카메라의 저조도 환경 개선과 48메가픽셀이었죠. 먼저 저조도 환경 개선은 생각보다 미미하긴 했으나 그래도 조금 좋아진 느낌이 들었고요. 아쉬웠던 건 망원에서의 저조도는 그렇게 많이 개선이 된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모든 카메라 중 이 망원 카메라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사람으로서 망원 카메라도 더 발전이 되었으면 좋았을 것 같고요. 전반적인 메인 카메라의 사진은 좋았습니다. 다만 이제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일반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48메가픽셀로 촬영이 되지 않는데요. 48메가픽셀로 촬영을 하려면 일단은 이렇게 애플 프로 로우 기능을 켜줘야 합니다. 카메라 설정에서 이렇게 설정을 켜주면 되는데 그렇게 설정을 하면 이 카메라란에 로우 촬영 버튼이 생깁니다. 이건 동영상에서 프로레스 기능도 똑같은데요. 하지만 프로레스 동영상은 용량을 말도 안 되게 잡아먹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프로레스 비디오를 사용하실 일은 많이 적으실 거예요. 하지만 로우 촬영은 여러분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저는 로우로 찍는 것을 13 프로 때부터 잘 사용을 했기 때문에 가끔 버튼을 켜면 사용을 하고 있지만 모든 사진을 찍을 때 다 사용을 하지 않는데요. 이것도 역시 용량 때문입니다. 프로레스 비디오만큼은 아니지만 이게 같은 사진을 찍었을 때 이 정도의 용량 차이가 납니다. 때문에 이게 광고처럼 48메가픽셀을 강조를 하기에는 보통 많은 분들이 이 기능을 잘 써먹지 못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 또한 앞서 말했듯 망원을 주로 사용한다고 했기 때문에 로우로 촬영을 한다고 하더라도 48메가픽셀을 사용할 일은 적었죠. 그래도 기대를 했던 건 이번에 두 배줌이 새로 생기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게 카메라 렌즈가 하나 더 추가가 된 게 아니라 48메가픽셀의 메인 카메라를 크롭한 것이기 때문에 두 배줌에서 로우로 촬영을 해도 12메가픽셀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메인 카메라로 1배와 2배 사이로 줌 조절을 해서 촬영을 하면 어떨까 했는데 그럼 또 이렇게 줌을 당긴 만큼 화소수가 줄어들더라고요. 이건 물리줌이 아닌 디지털 줌의 한계가 아닌가 싶고요. ES 이것도 마냥 완벽하진 않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이 아이폰에 망원이 생겼을 때부터 말을 해왔는데 일반 버전과 이 프로 버전의 가장 큰 스펙 차이 중 하나는 바로 이 망원 카메라의 유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이 망원 카메라에 조금 더 투자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계속 메인 카메라에만 신경 쓰는 건 개인적으로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도 이 아이폰의 카메라는 많은 스마트폰들의 카메라 중 저의 취향에 가장 잘 맞았기 때문에 결과물은 평균적으로 마음에 들었습니다. 사진들을 조금 더 보고 올게요. 로우로 촬영을 하면 용량의 압박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비싼 폰을 산 만큼 최고의 성능을 활용하는 게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길 가다가 정말 좋은 풍경이나 반려동물, 가족 또는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애인의 사진을 찍을 때 가끔 로우를 켜고 사용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원래 이 로우 자체는 보정을 위한 기능이지만 이 아이폰에서의 로우는 일반 카메라처럼 JPG와 색감이 아예 다른 게 아닌 어느 정도 아이폰의 기본 색감을 보여주기 때문에 같은 사진이더라도 조금 더 사진 퀄이 좋아진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마음에 드는 사진을 찍으셨다면 아이폰의 기본 편집으로라도 조금씩 색감을 만져보면서 사진을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영상 퀄리티도 전과 비슷하게 마음에 들었고요. 다만 저조도는 조금 아쉬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액션 모드도 크롭으로 인해 2.8K뿐이 지원이 안 되지만 가끔 필요할 때 사용을 하면 아주 좋을 것 같은 퀄리티를 보여줬고요.
사실 가장 크게 발전했다고 느낀 건 전에 말했듯 전면 카메라였습니다. 전체적인 이미지 퀄리티가 좋은 것보다는 이 오토포커스 기능이 생긴 게 크게 느껴진 것 같은데 이 점에 있어서는 이게 마음에 들었습니다. 아마 폰으로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라이브를 자주 하시는 분들은 이 전면 카메라의 차이를 더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거 핸드폰 같이 달고 아이폰 14 프로 전면 카메라로 찍는 건데 그게 괜찮지 않습니까? 전면 카메라 많이 좋아졌다니까? 어떻게 이렇게 나오지? 바로 잡죠? 전체적으로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기대가 되는 카메라 성능이었고요. 솔직히 말하자면 전면 카메라의 오토포커스, 메인 카메라의 로우 48메가픽셀, 그리고 액션 모드를 제외하자면 전작인 13 프로와 큰 차이는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배터리입니다. 배터리는 수치적으로 정확하게 테스트를 했다기보다는 저의 한 달 동안 풀타임 사용성을 위주로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수치적으로 테스트를 하는 건 실생활에서 큰 도움이 되진 않더라고요. 개인마다 스마트폰 사용 시간도 다 다르기 때문에 말이죠. 저의 경우를 얘기를 해보자면 이 배터리가 너무 빨리 닿는 듯한 느낌을 들었습니다. 13 프로를 초반에 사용할 때보다는 배터리가 소모되는 시간이 더 빠른 듯한 느낌이 들었고요. 저의 평균 스크린 타임은 이 정도인데 제가 평균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새 제품 기준 아침에 100%로 나오면 일이 끝나고 집에 들어올 쯤 20-30% 정도 남습니다. 일이 끝나고 회식이나 친구들을 만날 경우에는 충전이 조금 필요한 정도죠. 그렇다는 즉슨 이 배터리 성능이 조금씩 떨어지면 아쉬울 수 있다는 점이 있고요. 물론 저만큼 사용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이것보다는 조금 더 오래 갈 겁니다. 어제 만난 다른 지인분께서 이 배터리 타임이 길어서 만족하신다는 걸 보면 이 배터리는 말 그대로 본인이 얼마나 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냐 이거에 볼 수 있고요. 배터리를 아끼고 싶다면 저전력 모드도 있지만 그것보다 화면 밝기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화면 밝기를 잘 생각을 해주시고 다크 모드를 잘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한 AOD는 배터리에 엄청난 지장을 주지는 않는 것 같고요. 보통 AOD 상태에서의 최대 밝기 상태가 오래 지속이 되면 지장이 생기는 것 같은데 야외에서 자주 활동을 하지 않는 이상 그럴 일은 평소에 생각보다 없고요. AOD를 완전히 끄고 사용한다면 이 부분에서 조금 로스되는 배터리를 아낄 수 있겠지만 2-3% 차이, 크게는 5에서 10% 차이를 위해 이 AOD를 포기하는 건 14 프로를 사용하는 데 있어 큰 장점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AOD를 포기하는 건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이게 신형이라는 표시는 해야죠. 그리고 이건 아이폰 14 프로만의 얘기보다는 이번 iOS 16에서 숫자로 배터리 표시가 되게끔 바뀌었잖아요. 이거를 기다리셨던 분들은 좋아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는데 저는 뭐랄까 이게 배터리가 항상 풀로 차 있고 그 위에 숫자로 써 있으니까 오히려 배터리가 떨어지는 것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개인적인 바람이지만 이것도 업데이트를 통해 숫자만 표기가 되거나 배터리 소모 정도와 옆에 숫자 표시가 함께 되는 이런 걸 선택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배터리가 많은 줄 알았는데 정신 차리니까 20-30%대에서 발견한 경우가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아니 근데 내가 너무 불만이 많나? 아무튼 저는 사용하면서 이런 걸 느꼈고요. 그 외 성능이나 다른 점들을 봐보자면 일단 전과 다르게 스크린샷이나 화면 녹화를 하면 이 다이나믹 아일랜드가 같이 나타납니다. 이게 뭐 크게 불편하진 않는데 이전에는 화면 녹화나 스크린샷을 찍으면 그냥 이렇게 길게 핫도그처럼 보여졌는데 뭔가 이 부분이 그전에는 이 노치 부분을 가리고 싶었다면 이번에는 다이나믹 아일랜드를 보여주고 싶은 자신감으로 보였달까요? 그 외 성능 부분에서는 믿고 사용하는 애플의 AP이기 때문에 전혀 아쉬운 점은 없었습니다. A16 바이오닉 칩셋이 전작과 큰 차이가 느껴지는 편은 아니었지만 그건 이전 A15도 워낙 좋았던 칩셋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이번 아이폰 14 프로로 게임을 하면서 큰 딜레이 또는 발열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사실 저는 폰게임을 자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새롭게 스마트폰을 리뷰할 때만 게임을 하곤 하는데요. 그래도 뭐 느낄 수는 있죠. 최근에 갤럭시 딜러도 사용을 했고 그 외 다른 폰들도 리뷰를 해보면 알 수 있지만 사실 지금 A16을 넘을 수 있는 AP는 앞으로 1년간 나타나기 힘들 겁니다. 하나 있다면 그건 다음 세대 아이폰의 A17이랄까? 저 앱등이 아닙니다. 이 게임은 불편함 없이 잘 사용을 했습니다. 돌아와서 제가 이 제품을 약 한 달 정도 사용을 해보면서 느낀 점은 이랬고요. 역시 아이폰은 아이폰이었지만 개인적으로 이 프로의 네이밍에 조금 더 어울리려면 조금 더 세부적인 업데이트가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내년에 15 프로가 더 기대가 되는 느낌이었고요. 이 외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적어주세요. 그럼 답글 또는 다음 후기 영상으로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아이폰이 매년 말이 많지만 이번에도 느꼈듯 살 사람은 다 사지 않습니까? 아무리 비싸도 국내에서 인기가 엄청났죠? 그러니까 혹여 구매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1년만 더 버티자 이런 생각보다는 그냥 빠르게 구매를 하시는 게 아이폰 사용의 답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제 말은 듣지 마시고요. 그냥 제 생각은 뭐 이렇다 이 정도만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전 텐이었습니다. 유바!